자, 이제부터 각 관절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할 방향은 우선은 어깨관절, 팔꿈치, 손목, 손가락, 그 다음에 고관절, 무릎, 발목, 척추 다양한 관절에 대해서 처음에는 해부학 위주로 시작을 할 거고 해부학에서 전부 다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뭐 혈관, 신경, 정맥, 근육 무수히 많은데 그게 실제로 임상에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거 위주로 임상에서 별로 의미가 없는 인대 근육들은 그거를 같이 하지는 않을 겁니다. 실제로 필요한 의미가 있는 것에 대해서만 진행하도록 할 거고 아나토미에 대한 강의가 끝나면 그 다음에 각 관절마다 각 인대, 혈관 등등이 이제 문제가 질환별로 해서 엑스레이, 초음파, MRI, 뭐 치료 방법, 뭐 약물이라든지 물리치료 또는 수술이나 수술을 했다면 수술 전후로 그렇게 해서 추후로 쭉쭉쭉 이렇게 이제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에 할 관절은 손목 관절입니다. 크게 요골뼈, 척골뼈가 이렇게 있고 손뼈들이 있고 중수골, 그 다음에 근위지골, 중지골, 그 다음에 원위지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중수골 뼈 모양부터 보면 이게 이제 트라페지움, 트라페조이드, 시피테이트, 하메이트, 트리퀘트룸, 루네이트, 스카포이드 이렇게 됩니다. 손뼈 이름이 모양이 외우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여기가 이제 피지폼도 있고요. 순서대로 트라페지움, 조이드니까 지조, 시피테이트, 하메이트, 그 다음에 트리퀘트룸, 피지폼, 그 다음에 요거는 하메이트 훅입니다. 그래서 뼈 모양이 이렇게 이제 형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연골들이 이렇게 쭉 발라져 있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들이 이제 신경, 주행경로가 쭉 되겠죠. 우선 이제 손가락 엄지 쪽으로는 크게 요골신경, 그 다음에 중간 쪽으로는 정중신경, 메디안 너브, 척골신경, 얼라너브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로 형성되어 있다 보면 되고 이렇게 전통 쪽으로도 요골신경, 척골신경, 그 다음에 중간 쪽으로는 PIN, posterior interosseous nerve 쪽으로 이렇게 보고 또 안쪽으로 해가지고 또 중간을 지나간다, 인터오세어스 뼈 사이 지나간다고 해서 안테리어 인터오세어스 신경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척골신경 같은 경우에는 쭉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오다가 척골신경이 손바닥 쪽으로도 내려가고 손등 쪽으로도 내려가는데 손바닥 쪽으로는 척골신경에 볼라 브랜치라고 하고 그 다음 손등 쪽으로는 돌섬 브랜치라고 합니다. 척골신경이 이제 손목 측쪽으로 와서 손바닥 쪽, 손등 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해 보시는 거는 동맥, 정맥들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동맥, 정맥들은 사실은 환자를 보는 데 있어서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문압이라고 해서 아나스토모시스라고 하는데 혈관 자체가 하나 상했다고 하더라도 반대쪽에서 연결되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정형외과 의사 입장에서 수술할 때도 혈관이 상했다고 하더라도 큰 혈관이면 물론 꼬매줍니다. 그렇지만 작은 혈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뒤져버리고 닫아버리게 되는데 혈관이 손상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혈액순환에는 문제가 크게 없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등부입니다. 손등부에 이렇게 있고 우리 손등을 펴주고 손가락을 펴주고 손목을 들어주는 근육인대들이 있는데 손등 쪽으로 지나가고요. 손바닥 쪽으로는 손가락을 쥐고 손목을 당겨주는 근육인대가 쭉 있고 이제 안쪽으로 팔꿈치 안쪽으로 가서 붙죠. 손등부터 이제 근육인대 위치를 보면 해부학적으로 구역을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 구역은 뭐냐면 위치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나눈 구역 자체 첫 번째는 엄지손가락, 두 번째는 우리 손목을 움직여주는데 까딱까딱 아래 위로 이게 플렉션, 익스텐션 뿐만 아니고 이 데비에이션이 있어요. 이렇게 안쪽 레디얼 사이드, 얼라 사이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방향을 생각하면 되는데 첫 번째는 엄지손가락이지 않습니까? 이쪽부터 1구역입니다. 1구역이고 엄지손가락을 움직여주는 게 1구역이다. 2구역은 손목을 레디얼 사이드로 움직여준다. 이렇게 깠다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움직여줄 때 관련된 게 2구역. 3구역 하나만 특이합니다. 3구역은 엄지손가락이 움직여주는 거고 4구역은 우리 손가락 나머지 2, 3, 4번 손목을 들어주는 인대들이 지나가고 5구역 같은 경우에는 새끼손가락을 벌려준다. 새끼손가락 관련. 그 다음 6구역은 역시 손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척척으로 전이 움직여주는 것 같다가 이제 이렇게 인대가 연결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순서 보면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여주는 게 크게 두 개가 있죠. EPB, APL이라고 합니다. EPL은 Extens Pollicis Brevis라고 하는데 이 말 그대로 익스텐서는 손목이나 엄지손가락을 위로 이렇게 들어준다. 폴리시스는 엄지손가락이란 말이고 브레비스는 짧다. 긴 거는 롱구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들어주는 짧은 인대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에비덕트 폴리시스 롱구스라고 하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 에비덕트 같은 경우에는 팔을 밖으로 손가락을 밖으로 벌려주는 겁니다. 아까 옆에 거는 이렇게 들어주는 거고 밖으로 그래서 주행 경로도 비슷하죠. 옆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쨌든 에비덕터
폴리시스, 엄지손가락을 밖으로 벌려주고 긴 인대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이게 이제 1구역을 형성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주로 손목에는 근초들이 다 지나가는데, 이 근초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가 손목에서 감싸고 있습니다. 손목에서 이제 인대가 움직일 때, 인대가 지나갈 때 스무스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통로 역할을 합니다. 여기 1구역, 2구역 나눈 기준은 뭐냐면 레디우스 기준, 손목 관절 기준으로 나눴기 때문에 2구역 얘기가 됩니다.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손목을 이렇게 안쪽으로 돌려준다고 말씀드렸고, ECRB, ECRL이라고 하는데 익스텐서, 카피, 레디알리스, 브레비스 한 개는, 긴 거는 롱구스 해가지고 손목을 이렇게 움직여주는 근육이 지나가고, 3구역 같은 거 특이하다고 말씀드렸죠.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여주는데 이게 EPL이 지나갑니다. EPB가 요거고, EPL이 지나가는데 EPL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손끝하고 여기에서부터 연결된다고 해서 더 길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지나간다고 해서 EPL, 여기서부터 이제 되는 거는 EPB 해서 이렇게 지나갑니다. EPB, EPL. 그래서 길이가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4구역은 2, 3, 4번 손가락을 들어주는 근육인데가 지나갑니다. 겉에 있는 거랑 깊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5구역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 들어준다. 이렇게 이제 익스텐스 디지티 미니미. 이 손가락의 디지티고 미니미는 새끼손가락의 말이고, 익스텐서를 역할을 한다고 해서 익스텐스 디지티 미니미가 지나갑니다. 마지막으로 6구역은 손목을 척척적으로 당겨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ECU가 지나갑니다. ECU. 익스텐스 카피 얼라리스. 척골 쪽으로 지나가는 얼라리스에 당겨준다. 그러니까 위로 당겨주는 역할을 하겠죠. 익스텐서니까. 손목에는 이렇게 6개 구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손목의 척측 구역을 볼 텐데, 이게 얼라, 레디우스 이렇게 있겠죠. 우리가 뼈가 고정이 되려고 그러면 뼈를 싸고 있는 근육 인대들이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뼈랑 척골이랑 요거를 이어주는 인대인데, 이게 감싸주고 있어요. 이렇게 바닥도 있고 그 다음에 손등 쪽으로도 있고 이렇게 감싸주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인대 자체가 레디오 얼라 리가면 들어갑니다. 요걸 요척골 인대라고 하는데, 손등 쪽에 요척골 인대, 바닥 쪽에 요척골 인대가 있습니다. 요거는 요골과 척골이 딱 안정감 있게 두 뼈가 붙을 수 있도록 고정하는 역할을 하죠. 디알류제라고 하는데, 디스탈 레디오 올라 조인트라고 합니다. 그다음 요 부분은 이제 우리가 TFCC라고 하는데,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트라이앵귤라 파이브로 카틸라지 컴플렉스라고 하는데,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역할이 뭐냐면, 우리 물건을 들게 될 때 수부뼈랑 그 다음에 이게 얼라뼈랑 부딪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안에서 이제 이게 충격을 흡수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계속 움직이다 보면 손을 많이 쓰는 일을 한다든가 무거운 걸 많이 들게 되면 이 인대 주위로 염증도 생기고 심하면 인대가 끊어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손목에는 손바닥 쪽인데, 이제 손가락을 당기는 근육인데 이렇게 쭉 지나갑니다. 손바닥 쪽으로. 요거를 싸고 있는 활차라는 게 있습니다. 활차라는 조직이 있는데, 이게 순서대로 프록시멀부터 A1, A2, A3, A4, A5로 되어 있고, 1, 3, 5 같은 경우에는 MCP 조인트, PIP 조인트, 그 다음에 DIP 조인트로 되어 있고, 2, 4 같은 경우에는 프록시멀 팔랑스의 샤프트, 그 다음 미들 팔랑스의 샤프트에 되어 있습니다. 활차 역할은 뭐냐면, 우리가 인대가 움직이게 되면, 구부렸다 폈다 움직이게 되면 인대가 하나의 경도로만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활차가 딱딱딱딱 잡아주기 있기 때문에 구부려 펼 때 인대가 뼈랑 딱 붙어가 이렇게 갈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만약에 활차가 없다 그러면 구부린다고 할 때 이렇게 뼈에 붙어서 움직이지 않을 거고, 뼈에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이제 떨어져서 피부를 미는 형태로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많겠죠. 그러면 당연히 기능성에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게 움직이게 되면 한 경로로만 가는 게 아니고 좌우로 움직이면서 빠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활차가 이제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손등 쪽으로 옵니다. 손등 쪽으로 오면 이게 이제 손가락을 펴주는 신전인대가 되고요. 신전인대를 잡고 있는 옆에 이제 이런 막들이 있죠. 가로막들이. 이건 구분이 되어 있지는 않는데, 이 세지탈 밴드라고 보통 합니다. 가로로 되어 있는데 세지탈 밴드라고 하고, 이 역시 이제 역할이 뭐냐면, 아까 활차도 손가락을 구부려주면 손가락의 인대가 굴곡근이 좌우로 움직임을 방지한다고 했는데, 저것도 역시 마찬가지. 세지탈 밴드 역할이 뭐냐면, 손가락을 펴고 구부리고 할 때마다 좌우에서 딱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신전인대 한 길로 움직이는 것 같다가 딱 보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엄지손가락이고요. 또 이렇게 넘어가면 우리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여주는 인대가 있죠. 관절의 안정감을 유지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패시브하게 이제 관절을 안정감 있게 만드는 거랑 액티브하게 관절을 안정성 유지하는 방법이 있는데, 액티브하게 관절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근육들이 되겠고 인대들이 되겠죠. 근육들이 단단할수록 관절 안정감이 생기겠죠. 서로 힘이 단단하게 버티고 있으니까. 패시브하게 관절 안정감을 유지하는 것들은 이런 관절란입니다. 여기가 측부인대라고 하는데, 여기가 요골 측부인대, 여기가 이제 측골 측부인대가 되는데, 이 엄지손가락의 이 MCP 조인트가 손가락의 관절을 많이 움직이게 이제 굉장히 무브블한 조인트죠. 그리고 이제 손가락이 이렇게 있죠. 안쪽 바깥쪽에는
측부인대라고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아래쪽에는 수장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이제 아나토미 앱 자체가 정밀하진 않은데 여기를 보면 따로 구분이 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요거는 아래쪽에 아까 측부인대는 옆쪽이었는데 아래쪽에도 수장판이라고 해서 이 얇은 막뿐만 아니고 두꺼운 막이 하나 더 있습니다. 손에는 이 작은 관절이지만 무수한 질환 또는 수상을 통해서 다치는 인대가 상했다, 뼈가 상했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고 다음 시간에는 여기 방금 말씀드린 그런 하나하나의 질환들에 대해서 엑스레이, 초음파, MRI, 치료 방법, 수술 또는 보정 치료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나 질환별로 할 예정입니다.